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수형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펑셔널인데요. 펑셔널은 함수의 인재로 함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자,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A라는 함수가 테스트 A라는 함수가 있고요. 테스트 B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핵심 코드 부분이 있고요. 뭔가를 동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슬립 1초가 걸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B는 어떤 2초가 걸리는 그 코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테스트 A랑 테스트 B에는 그 양쪽에 시작과 끝부분에 타임이라는 녀석을 넣어서 그 시작 시간을 기록해 놓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코드 블럭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또 타임을 체크를 해서 시작 시간의 타임을 빼줘 가지고 그 사이에 간격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에 똑같은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테스트 A는 아마 이게 1초 정도를 기다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1.0 정도가 나올 테고요. B는 2.0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좀 중복 코드 부분이 중복되는 게 여기 T1, T2, T1, T2 이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두 개의 함수에 같이 들어간다는 게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그 함수가 동작하는 시간을 체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이 별도의 테스트 A, 테스트 B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그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미리 입력을 좀 해뒀는데요. 코드 그대로입니다. 자, 테스트 A에 대해서는 1초, 테스트 B에 대해서는 2초 가량이 소요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편리하게 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자, 이거부터 설명이 돼야 됩니다. 함수도 객체입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을 객체로 다룬다라고 했죠. 자, 이 객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수에 할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abc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def abc 텍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텍스트를 프린트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f1에다가 abc를 할당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없죠. 자, 이 부분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 자체를 f1에다가 f1이 참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1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에 여기 안에다가 문자를 넣어주면 이것이 마치 abc라는 함수를 호출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내줍니다. 자, 함수도 객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에다가 할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직접 할당 연산자를 써서 할당을 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할당할 수 있고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함수를 return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함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f1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f1을 출력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f2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f2는 f1을 return 해줍니다. 함수를 return 해줍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안 들어있죠.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있으면 함수를 호출하라는 얘기고요.
없으면 그 함수 자체를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f2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f2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자리엔 뭐가 남나요? f1이라는 함수가 남게 되죠. 왼쪽이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a는 f1 함수를 가리키는 참조하는 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타입을 확인해 보면 펑션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a가 펑션이기 때문에 a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하면은 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a라는 함수는 알고 보면은 f1이죠. 그래서 f1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고 f1은 문자열 f1을 출력을 해 줍니다. 자, 함수가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리스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담을 수가 있는 컨테이너 객체죠. 자, add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add a, b, return a 더하기 b, sub a, b, return a-b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자, f라는 변수에 add 함수 객체 add 함수를 참조를 시켰고요. 자, 그러면 f는 다음과 같이 갈로를 써가지고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f는 실제로는 add이기 때문에 1, 2를 넣으면은 return a 더하기 b 3을 남기겠죠? 그럼 c는 3이 되겠습니다. 3이 출력되고요. 자, 이번에는 f에다가 sub를 할당을 하면 sub 객체 함수 객체를 참조를 시키는 거죠. 자, 이때 f에 1, 2를 하면은 서브 객체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요. add sub라는 함수 이름이 함수 객체를 가리키는데 함수 이름을 나열을 해줍니다. 그러면 f리스트에 0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add죠. add를 f라는 변수로 참조를 시킨 거가 되고요. 그러면 1,2에서 호출을 하면 add 함수가 호출이 돼서 다시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참 머리에 남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f라는 함수는 hello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호출이 돼서 이 부분이 수행이 되죠. f 함수를 호출한 결과물의 타입을 보면은 프린트가 출력되고 났으니까 뭔가 타입이 없는 거겠죠. 예. 자, 다시요. 근데 f 자체를 보게 되면요. f는 펑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펑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클래스 펑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a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f 함수를 호출하면 hello라는 hello를 출력을 하게 되죠. 이건 의미가 좀 얘가 좋지 않네요.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f라는 함수를 define을 하는데요. 자, f라는 함수는 hello라는 문자를 남기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이때 자, 이렇게 하면은 f가 남기는 게 hello라는 문자열이죠. 그럼 a에는 hello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어서 str 타입이 되겠죠. 클래스는 str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면요. f라는 함수 갈로가 안 들어있으니까 f라는 함수 객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ype
a라고 해보면요, a는 이제 펑션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펑션이니까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하면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b는 확인해 보면은 헬로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함수를 리스트에다가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는 lst에 0이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변수에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주의할 점은 갈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자, 이 차이만 잘 구분하면 되겠죠. 자, 함수를 변수에 할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넘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인자로 넘어갈 때 내부적으로 할당 연산자가 적용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calculator2라는 녀석인데요. 첫 번째 인자로는 함수를 받겠다는 거고요. 뒤에는 그 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f, a, b로 했고 return f의 a, b. f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 함수 호출 결과를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lculator 2에다가 sub라는 앞에서 정의했던 sub라는 함수 객체를 넣어주고요. 3,2를 넣어주면 요게 서브가 되고 요게 3,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남기는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에 이제 1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C에는 1이 들어가서 출력하면 1이 됩니다. 자, 오른쪽과 같이 그 구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name을 이렇게 문자열로 주고요. 그 문자열이 add일 때는 add라는 함수 객체를 남기고 문자열 서브일 때는 서브 함수 객체를 남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없다면 none을 남기도록 했고요. 자, 그래서 calculator에 서브를 하면 서브 함수를 남기게 되니까 f의 1,2는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줄에 걸쳐 가지고 할 것을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calculator에 sub라고 해주면 요게 요 부분에 뭐가 남냐면 이 부분에 뭐가 남냐면 sub라는 객체, 함수 객체가 여기에 남죠? 그래서 sub 함수 객체가 남으니까 함수는 갈로 열고 갈로 닫기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배웠던 어떤 함수가 return, 남긴다라는 의미를 잘 숙지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안에 또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겠죠. 자, 이게 처음에 제시했던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test a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1초가 걸리는 어떤 코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단순하게 time sleep 1으로 이렇게 그 코딩을 했고요. test b 같은 경우는 2초가 걸리는 그러한 코드 블록을 갖고 있는 함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test a, test b 함수를 그대로 두고요. 여기 앞에다가 time이라는 코드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고요. 자, 별도로 time test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로 펑션을 받아들이고요. 자, define 안에 또 다른 define을 통해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정의하는 함수에서 그 타임을 얻고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시간을 재서 2시간 차를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 타임 테스트는 내부적으로 이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타임 테스트라는 함수가 남기는 값이 요 return, 요 타임 테스트에 대한 return입니다. 이 return이 남기는 것이 바로 요 안에서 새롭게 정의한 wrapper라는 함수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안 들어 있으니까 함수 호출이 아닌 거고 아니고 요 함수 객체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타임 테스트를 호출을 하는 데 있어서 파라미터로 테스트 A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걔가 wrapper라는 함수를 여기 자리에 남기게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여기 f 테스트 A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wrapper 한 함수를 남기도록 하고 time test A라는 변수로 wrapper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테스트 B의 시간 체크는 타임 테스트에다가 파라미터로 테스트 B라는 함수 객체를 넘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타임 테스트 A랑 타임 테스트 B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하면은 이제는 얘네들은 원래 그대로 놔두고요. 요 타임 테스트를 통해서 이 함수들이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게 코드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의 코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단지 시간 체크하는 용도로 확장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이것이 잘 동작하는지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작성했던 코드고요.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자, 얘를 생략하고요. 자, 테스트 A랑 테스트 B의 원래 기능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df 테스트 타임 테스트 함수를 넘겨봤고요. 그 안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A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때 시간을 하나 체크를 하고요. 넘겨받은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테스트 A, 테스트 B는 본래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타임 테스트는 넘겨받은 함수의 처리 시간을 체크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테스트란 함수는 요 A라는 함수를 남기면 되겠죠. 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없습니다. A 자체를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타임 테스트 A에 타임 테스트죠. 타임 테스트에 테스트 A를 넘겨주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타임 테스트에 테스트 B를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타임
테스트 A를 실행하고요. 타임 테스트 B를 실행합니다. 잘못 열었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 안에 함수를 정의를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기능 코드 라인을 넣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형태를 알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자, 이런 거를 이제 클로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또 관련 내용은 여기 블로그에서 참조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더 상세한 자료를 책이나 또 인터넷을 검색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는 요 동영상에서는 간단한 사용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함수 안에 함수를 정의를 했고 방금 사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요거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데코레이터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자, 앞에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 변수 이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타임 테스트란 함수에 기존의 함수를 넘겨주는 것도 이렇게 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해주면요, 아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A라는 함수 앞쪽에다가 골뱅이 타임 테스트, 이 타임 테스트라는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타임 테스트라는 게 테스트 A 앞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임 테스트 코드를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요. 자, 얘의 효과는 뭐냐면 요거랑 똑같습니다. 타임 테스트에 테스트 A라고 해주고요. 그 이름을 다시 테스트 A라고 한 겁니다. 자, 다시요. 요건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효과가 뭐냐면요. 타임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테스트 A를 넘겼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테스트 A로 받는 겁니다. 자, 앞쪽에서는 타임 테스트 A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테스트 A라는 이름으로 받도록 하는 게 요 역할입니다. 골뱅이 타임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이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위에다가 골뱅이 타임 테스트라고 해주면 테스트 B는 타임 테스트 가로 열고 테스트 B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스트 A, 테스트 B가 이제는 요 타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A, 테스트 B만 하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뱅이 표시가 들어가서 이런 처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데코레이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데코레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 종종 쓰이는 그 기법이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 그 C라는 언어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자, say라는 함수가 s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로 받은 그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고요. 이게 두 번 잘못 들어갔네요. 한 번만 들어가면 되고요. 자, say hello라는 함수를 또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를 입력으로 받고요. 자, 함수를 입력으로 받으니까 say hello는 functiona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define w라는 함수를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받아서 print hello라고 찍어주고 그다음에 계속 뒤에 이어서 펑션이 해주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ay hello는 return w 방금 정의하는 그 함수 객체를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요. say hello라고 이렇게 say hello에 say를 이렇게 넘겨주면 hello라는 이제 변수가 또 다른 w 함수이기 때문에 hello ko라고 하면은 hello가 나오고 그다음에 메시지 ko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뭔가 그 기능을 추가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냥 hello ko만 나오게 하는 거였는데 앞에 항상 hello가 붙어서 나오도록 하는 그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데코레이터를 쓰면은 다음과 같이 그 say라는 함수 위쪽에 say hello 골뱅이 say hello만 해주면 이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함수 이름은 요 say로 say로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say ko 하면은 hello ko 이렇게 출력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다음 예는 앞에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용법이 좀 다른데요. 자, 여기는 출력 결과를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 앞에 항상 나오고요. 뒤에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 앞에랑 비교해 보면 헬로라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헬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헬로로 고정이 되어 있고 누구한테 헬로우를 하는지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KO라고 해주면 헬로우 KO, KIM이라고 하면은 헬로우 김. 그래서 그 헬로우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반대로요. 다음과 같이 김이라는 사람이 헬로우를 입력으로 주면 김이라는 사람이 헬로우를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에 여기 월드를 주면은 김이라는 사람이 월드를 그 말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KO를 주면은 KO say hello 하면은 KO가 hello, KO say world 하면 KO world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who say라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who say고요. 거기에 그 안쪽에 say라는 함수를 또 define 하고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name이 넘어왔고요. 여기 say에는 메시지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요 name은 바깥쪽에 있는 함수에 넘어온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함수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rint name 하면은 요 name이 여기에 출력이 되고요. 콜론을 찍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print msg, 요 say에 넘어오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whoSay라는 함수는 return say, 내부에서 정한 이 say라는 함수를 남기고, say라는 함수 객체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whoSay 한 다음에 kim이라고 넣어주고 얘가 남기는 say라는 함수를 kimsay라는 이름으로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김씨가 말한다. 뭐를 말하느냐? hello라고 말한다. 그러면 실제로 화면에 나오는 것은 kim hello 이렇게 되고요. 김이 say고요. say의 파라미터가 지금 hello가 넘어갔죠. 근데 요 네임은 whoSay의 네임에서 넘어간 이 kim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kim hello, 여기를 world라고 했다면 kim world, 또 whoSay의 ko라고 하면은 koSay의 hello라고 넘겨주면 이 ko가 여기 그대로 남아서 ko가 출력이 되고, 여기 hello가 여기 msg로 넘어와서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클로저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용법이고요. 자, 이거는 파이썬에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는 C 언어에는 이런 것이 없고요. C 언어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일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로 필요할 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여기 블로그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기 바랍니다.